아무리 뭐 신고를 하고 별짓 다 소용이 없어요. 이 냄새나고 뭐니 나고 저 전부 쓰레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지옥에서 사는 거야. 나 불쌍한 할머니니까 쉴 테니까 걱정 말라고. 아들이 병원 생활을 35년 하고 있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용기랑 끝내줘요. 결혼하셨으면 진짜 끝내줬어요. 저 집이 자기 집이라고, 저 부자라고, 우린 다 살고 하는데 저건 부자라고, 저거 건물이야. 걸음을 못 걷잖아. 걸음만 잘 걸으면 내가 충분히 다 날랐어. 근데 못 날른 거고. 저 할머니 말 100% 믿지 마세요. 빈혈 없고요. 약봉지 좀 봐요. 염증 수치도 괜찮고 가슴이 부어서 숨이 차서 간 수치, 쓸개 수치, 콩팥 수치 이런 기능들이 다 괜찮으시네. 나 괴롭히지 말아요. 불쌍한 할머니예요. 쇼크 주지 마시고 나 이거 쉬고 자야 되니까 싫어지면 죽으니까 가시라고. 지금 화면에 소개된 할머니의 이름은 김정순. 올해 82로 북한산 인수봉이 훤히 보이는 서울의 한 동네에 살고 있습니다. 조용한 동네에 유독 눈에 띄는 할머니 집과 그리고 무수한 소문들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할머니에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수상하고 이상한 할머니로 불리는 주인공을 찾아가 봤습니다. 마치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보는 듯한 할머니의 집 앞. 주민들은 분통이 터집니다. 엄청 쌓이고 치웠다고 그래놓고서는 가보면 안 치웠어요. 몇 년을 얘기했어요, 몇 년을. 내일 아들이 신랑 온다고 하는 게 그래서 몇 년째 그래. 분리 작업이 끝나자 할머니는 짐인지 쓰레기인지 모를 물건들을 가득 싣고 길을 나설 채비를 합니다. 작은 손수레에 높이 쌓아 올린 짐 때문에 앞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30분이나 걸려 할머니가 도착한 곳은 고물상입니다. 그건 먹지를 못해요, 나는. 근근히 그냥 먹는 건 그나마 안 먹고 안 입고 그렇게 쓰는 거지. 고물을 팔아 1,000원도 안 되는 돈을 쥔 채 돌아가는 길. 그런데 할머니는 집 밖에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고물들은 잊었는지 걸음을 옮기는 족족 쓰레기를 한가득 줍습니다. 고물상에 판 만큼 어쩌면 더 많이 다시 주워 담는 할머니. 그러니 할머니 집에 쓰레기가 줄어들 리 없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분류 작업이 다시 시작됩니다. 길에 버려져 있을 땐 그저 쓰레기였지만 할머니는 자신만의 노하우로 물건들을 정리합니다. 동네 주민들의 따가운 눈초리가 쏟아지지만 할머니는 그저 자기 할 일만 할 뿐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저기 우리 집 앞에 있는 것도 좀 싹 치워주시라고요. 누나 오늘 줄 거예요? 네? 안 치울 거예요, 그죠? 진짜 할머니 빨리 정리해야 돼. 아니 여기 대비해가지고 언제?
내일 쉬러 가려고. 진짜로? 응. 빈자리를 찾아 더 열심히, 더 부지런히 물건들을 쌓아 올리는 할머니. 어쨌든 치우겠다는 약속은 지킨 셈입니다. 그런데 이웃들이 할머니를 못 믿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할머니가 좀 이상한 거 있죠. 정상이 아니세요. 저기 뭐 도배 아줌마 왜 집주해갖고 도배비 떼먹고. 3년 전 할머니 집을 도배해줬는데 지금까지 돈을 받지 못했다는 도배가게 주인. 그 할머니를 이제 처음 뵙고 또 부동산에서 의뢰를 했으니까 이제 도배를 했는데 이 돈을 안 주시는 거야 노인네가. 방에 나가야 돈을 주지 않느냐. 그래서 쓰레기를 이렇게 다 모아놓고 어떻게 방을 나가기 당하냐고. 얼마 정도? 그때가 싸게 해가지고 55만 원이에요. 이렇게 피해를 본 이웃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장님 그때 어떤 거 해주신 거예요? 그 보일러 갈아주고. 보일러? 아, 이 사람이 내가 언제부터 하냐면 한 20년은 알아요. 그 아줌마가 무대뽀야. 아니, 그 돈 안 주려 하면서 안 해줄 수가 없잖아. 동네니까. 동네 주민들의 경계 대상 1호가 된 할머니.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길을 걷다 힘들만 하면 파출소를 찾아 들어갑니다. 커피 좀 주셔요, 아저씨. 여기가 우리 관리 파출소요. 할머니 여기 자주 오셨어요? 경찰 아저씨들이 다 바뀌셨나 보다. 나 다 아는데. 버스를 타는 할머니. 아니나 다를까 밥이 안 되세요? 네? 자력이 부족합니다. 자력이 부족합니다. 차비가 없어. 1,000원만 내. 어쩔 수 없이 제작진이 할머니의 차비를 대신 내드립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엔 거칠 게 없습니다. 아유, 할머니 물 한 모금만 주세요. 기운이 없어서 못 가겠네. 물 한 모금만 주셔. 아유, 배가 고파서 못 가겠네. 아들이 교통사고 나가지고 35년을 이러고 다녀. 시원하게 물 한 잔 얻어 마신 할머니. 일어서는가 싶더니 쓰던 종이컵까지 챙깁니다. 거기 가서 또 물 먹으려면 컵 있나 모르네. 그동안 할머니 도와달라고 신청서를 해서. 지하철 탈 때도 경로우대 카드를 찍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서 카드를 먼저 대어주십시오. 이쯤 되면 천하의 스크루지 영감도 울고 갈 만한데요. 그런데 동네 이웃들 사이에선 할머니를 둘러싼 믿기 힘든 얘기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딸하고 같이 저 집이 자기 집이라고. 부자라고. 우린 다 살고 하는데 지금 부자라고. 저거 건물이야. 아, 그 할머니 거예요? 그럼. 저 돈도 안 돼요. 멋있지. 지하에 저거 세를 줘도 30-40만 원을 받거든. 그래서 한 2천에. 노예가 집에 한 채 또 있다는 말도 들었어. 아, 그래요? 몇백 원을 벌려고 하루 종일 폐지와 고무를 줍고 커피 한 잔도 못 사 먹는 할머니가 실제론 부자라는 믿지 못할 이야기. 진짜 이 집이 할머니 걸까요? 지금 이게 명의는 누구로 돼 있는? 맞죠? 언니 이 정도 팔려면 그래도 다 하보니까 그래도 뭐한 2억 한 5,000원 받지 않겠어요? 물론 소유자는 딸이지만 집은 억대가 넘고 지하는 새를 놓을 수도 있다는데요. 그런데 왜 할머니는 쓰레기를 모으는 걸까요? 도대체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할머니의 집 밖에 폐품과 고물이 쌓여갈수록 주민들과의 불안은 깊어집니다. 그리고 도무지 알 수 없는 할머니의 행동에 의혹도 커져갑니다. 과연 할머니의 집 안은 어떤 모습일까요? 사람들의 말처럼 쓰레기로 가득 차 있을까요? 할머니.
우리는 할머니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사시는 거예요? 이게 남동생 집이에요. 남동생 집이요? 네, 아들이 병원 생활하고 있어요. 기저귀 차고 있고. 우리 할아버지는 중풍이도 있고. 내가 그때부터 먹을 게 없으니까 이 고음으로 주워다 팔아가지고 쌀을 사 먹고 그랬죠. 기분이 없어. 할머니가 털어놓는 가족사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때서 알아갖고 자제분이 몇 분이세요? 넷 있어요. 안 아픈 아들이. 안 아픈 아들 넷이에요? 걔네들이 사업하다가 동전걸 들고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인천에 있고 이천에 있고 이랬는데 집도 몰라요. 오남 일녀를 뒀다는 할머니. 하지만 아들들과는 별 왕래가 없답니다. 딸은 가끔 들를 뿐 자주 볼 수 없다고 하는데요. 화장실 좀 써도 돼요? 아이 지금 그러면 안 돼. 왜요? 딸이 빨리 죽으라고. 누가요? 딸이 누구를? 엄마. 왜요? 아 그러니까 묻지 마세요. 그때 2층에서 인기척이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따님이세요? 잠깐 얘기. 묻지 마세요.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얘기 좀 할 수 있어요? 하지 말아요. 무슨 얘기를 한대요 자꾸. 걔하고 무슨 얘기를 해요? 아니 뭘 얘기를 해요. 걔가 이걸 하래요. 뭘 하래요? 하시라고요. 나 괴롭히지 딸과 잠시 얘기를 나누려 했을 뿐인데 갑자기 할머니가 역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는 게 아니니까 가시라고. 할머니 그러면 오늘 가고 우리 가고. 우리 딸하고 뭐라 하지 말라고. 우리 딸하고 친구들도 끄지 마. 나를 도와주려면 가요. 다음 날 어디 들어오는 거 봐. 네. 이거 좋은 옷 입으셨네. 저 차에서 만난 분이 집에 가자 그래서 이렇게 옷을 주고. 아유 뭐야. 좋은 거 주셨네. 우리 집에 올라가면 안 돼. 아무도 없는데. 아 글쎄요. 올라가요. 뜻밖의 선물에 기분이 좋아진 걸까요? 선뜻 우리를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런데 집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득 들어찬 물건들 때문에 발 디딜 틈조차 없습니다. 방에는 또 왜 이렇게 많이 쌓아놓으셨어요? 다 딸 거야. 이게요? 응. 딸 거 실어 갈 거지. 뭐. 이건 내 사진.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서? 여기서. 여기 좁아가지고. 아 여기서 뭐 혼자 시간 사는 거죠. 다리도 제대로 못 펼 만큼 좁은 방. 할머니는 여기서 잠을 주무신다는데요. 방인지 창고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입니다. 너 딸 방. 이거 저 그나마 하초. 딸의 방은 온전한 편입니다. 딸 봐. 여기 가만히 있어. 아이고. 가만히 앉아. 이거 엄청 크네요. 따님은 이제 안 와요 여기? 나는 안 와. 이 하초만 밤에 저녁에 와서 물 주고 가. 며칠에 한 번. 신경 안 써요. 춤추는 거예요? 응. 딸은 가끔 찾아와 묵을 뿐이라는데요. 세상에 좁은 데다가 할머니를 따라 이번엔 지하실로 내려가 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할머니 말고는 아무도 들어가 본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할머니 여기도 엄청 많네요 뭐가. 그러게요. 이건 아무나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야 지금. 얼마나 입구에서부터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찬 지하실. 들어가 볼 엄두도 안 납니다. 여기는 좀 곡물이 보고 가죽이 있지만 여기 좀 보셔봐요. 여기? 요 안에? 여기고. 할머니에겐 이 모든 것이 무엇 하나 버릴 것 없는 소중한 기억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 죽어서 저거 들어온 게 이렇게 했지. 앨범이고 뭐고 다 썩었을 테니. 여기 있는 게. 아휴, 할머니 여기 치우면 집이 좋네요 여기. 너가 제일 좋아요. 여기 엄청 넓고 좋네. 행여 물건들이 얼까봐 보일러까지 틀어놨습니다. 아이고 보일러 틀어놔서 바람 들어갈까. 안에 보일러도 틀어놨어요? 보일러 틀죠 그러면 얼을까봐. 뭐 하나 못 버리고 이렇게 쌓아놓기만 하는 할머니. 제대로 정리만 하면 쓸 공간도 나오고 찾기도 쉬워질 텐데요. 할머니 원하신 대로 제가 그때 담아서 그냥 저 안에 있는 건 옷이고 여기 있는 거는 고물이지만 해서 해놓고 방을 비워놓고 대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우리가 와서 할머니가 하라는 대로 도와드릴게. 그러자고. 그렇게 할게요. 우리는 할머니를 설득해 같이 집을 정리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먼저 할머니의 승낙을 받고 사는 모습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물건들을 못 버리는 이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KBS가 엄마가 혼자 자나 누가 와서 같이 있나 혼자 있나 해가지고 저걸 해놓고 갔어. 비디오를 찍어놓고 갔어. 6남매 중 누군가와 짧은 통화를 마친 할머니. 온갖 사연만큼 높게 쌓인 물건들 틈에서 긴 하루를 마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할머니의 하루를 따라가 봤습니다. 여느 때처럼 짐을 잔뜩 실은 채 고물상으로 가는 할머니. 무단 횡단도 예사입니다. 위험하신데. 흙길로 다니면 위험하신데. 위험하다고 말려보지만 들은 채도 안 합니다. 술을 차서 아유. 올해 82 할머니가 자기 키만큼 높이 물건을 실은 수레를 끌고 고물상까지 가려면 이렇게 몇 번이나 숨을 골라야 합니다. 그렇게 1시간은 좋게 걸려 고물상에 도착합니다. 얼핏 보기에도 꽤 많은 양인데 할머니는 오늘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25kg. 얼마야 사장님? 1,000원도 안 되느냐? 안 되죠. 바지를 가져야지. 바지 가져야 물량이만 가져야 700원. 그것도 많이 주시는 거예요 여기는 다른 데보다. 700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700원이에요? 달에 내가 얼마나 쓰는지를 잘 모른다. 그 고생을 하며 모아왔는데 1,000원도 안 됩니다. 저축을 할 수 있게 했더니요. 시적으로 해약 환급금이 500만 원 정도가 생겼고. 그래도 커피는 공짜입니다. 공기예금이 들어갈 양손에 커피잔을 들고 목을 축이는 할머니. 푸념이 쏟아집니다. 아유. 700원 보려고. 아유. 버스 한 번도 못 타는데. 할머니에게 이 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여전히 버려진 잡동사니들을 다시 주워 모읍니다. 할머니는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한 걸까요? 우리 할아버지도 중풍 들었어요 보통. 내가 한 50년 됐나 봐 이거.
50년 되셨어요? 그러네. 50년이면 50년 됐지. 그러니까 내가 한 30대부터 했어요 그러면? 하여튼 40대서부터 했나 보다. 40년 됐나 보다. 그렇게 오래됐어. 다 고참이야 내가. 하지만 요즘엔 이 일도 경쟁이 여간 아닙니다. 40년 경력의 할머니라도 조금만 늑장 부리다간 허탕치기 일쑤입니다. 이젠 경쟁자들의 개인사도 다 꿰차고 있는 할머니. 뒤에 아저씨는 우리 아까 가지고 다니는데 딸하고 살아. 아시는구나. 근데 딸하고 잘 살아. 담배 살려고 스스로 다니는 거야. 그래도 다행히 동네엔 할머니를 도와주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폐지를 모아두었다가 할머니를 기다려 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웃들에겐 그저 폐지 죽는 할머니일 뿐 할머니의 사연을 깊이 알 수는 없습니다. 저거 안 갖고 와요? 네. 그래서 이제 할머니가 힘들게 사시잖아.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서도 많이 도움을 주는 거죠. 노점에 들른 할머니, 따뜻한 국물 한 잔을 얻어 마십니다. 할머니를 지켜볼수록 왜 이 일을 계속하는지 더 궁금해집니다. 어머니 저녁 뭐 드시고 싶은 거 없으세요? 밥. 아니 밥 먹어야지. 우리 배고파요. 여기 앞에 집에 어떤 거요? 뭔데요? 뭐 팔아요? 못 이기는 척 우릴 따라 나선 할머니. 이젠 그 속마음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난 아무거나 잘 먹어. 좋아하는 거 뭐 드시고 싶으세요? 삼겹살 먹는데. 삼겹살? 햄도 맛없 드시고. 고기를 먹어본 지 오래됐다는 할머니. 고기를 어디서 자주 먹어야 내가. 얼마만에? 뭘 어디 가서 사 먹는 게 없으니까. 어버이날 갈비탕도 먹어보고 한 밥이 안 쌈까지 싸서 맛있게 드십니다. 저쪽에서 놀리겠다. 내일은 쟁일 굶어도 괜찮겠다. 고기 먹어서. 그런데 식사를 마친 할머니가 남은 음식을 한데 섞기 시작합니다. 사장님, 나 비닐봉지 좀 싸줘. 여기다 다 같이 넣어가지고 싸가지고 하신다. 요걸 좀 싸줘. 여기다. 다 요거는 남은 음식을 다 섞어 포장해달라는 할머니. 음식도 버리는 건 못 보는 모양입니다. 안녕하세요. 먹었어요? 네, 건강하시고요. 그냥 두개 얹어가요. 그냥 두 개만 얹어가요. 디저트도 알뜰히 챙깁니다. 가셔야지. 항상 오세요. 예. 이렇게 해줘서 제가 일부러 모여서 드려요. 할머니한테 시장 가시면 그냥 배고프시면 와서 잡수시라고 나 혼자 있는 거 아니고 무료로 와서. 드린다고. 거기다 모아둔 폐지까지 챙기는 할머니. 할머니의 수집욕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늘 그랬듯 오늘도 술에 가득 짐을 잔뜩 싣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여든넷의 나이에 하루 종일 거리를 돌아다니며 물건들을 실어 나릅니다. 거기다 이렇게 집안 환경까지 깨끗하지 못하니 우린 할머니의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을 치울 수 있을까요? 근데 할머니 빨리 정리해야 돼. 싹 치워주시라고요. 이 완전히 지옥에서 사는 거야. 나 불쌍한 할머니니까
쉴 테니까 걱정 말라고. 자신의 소유가 된 모든 것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할머니를 가족들은 왜 모른 척하는 걸까요?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희 따님 분이신가요? 예. 당연히 반대해. 저거 누가 찬성하겠어요. 근데 말을 안 듣죠. 그거 엄청 싸워요, 전 갖고. 저걸 한 달 해봐야 저게 얼마나. 차라리 지하를 치우고 월세만 줄인 게 낫죠. 그렇죠. 따님께서도 그러면은 요거 좀 치우기 원하시면 저희가 이제 같이 이렇게 도와드려가지고 치우고 하는 것도 좀 할 수 있으니까. 못하실걸요. 왜요? 아, 구청에서도 그냥 갔는데 설득 못한다에 저는 100% 걸어요. 할머니가 살고 있는 곳에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할머니에 대해 알고 있다는 담당 공무원은 주기적으로 찾아가 청소를 권하지만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렇게. 할머니, 이거 내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이렇게 동의만 해주시라. 다 치워드리겠다. 할머니가 오케이 하시면은 다 치워드리겠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완강하시죠. 가족들도 이제 할머니 고집이 워낙 세니까 설득이 안 되는 그런 느낌. 이게 또 할머니의 또 유일한 생계 수단인데 이걸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적으로 어떻게 강제적으로 집행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죠. 어떤 도움도 거부하는 할머니. 과연 청소를 할 수는 있는 걸까요? 할머니의 집 앞 골목이 폐지와 고물로 꽉 차 있습니다. 거기다 나란히 줄까지 맞춰 세워놓았는데요. 다 왜 빼놓으신 거예요? 다 쉴 거예요. 누가요? 아들이 이제 실지. 아, 아드님이 오시기로 했어요? 아들이 오잖아. 그러니까 아들이 다 실잖아. 오는 거니? 기다리고 앉았다. 다 내놓고 기다리고 앉았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숙제 아드님이신 거죠? 네. 아, 선생님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좀 치워주시나 보네요. 이 기다리 쳐서 자꾸 나오니까요. 계속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얘기하는 것 좋아하는 할머니가 유난히 말이 없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 잘 알기 때문인데요. 방에 있는 것도 좀 싹 좀 쳐요. 방에도 뭐 착착들이 갖다 놨어, 방에. 사람이 좀 공간이 있어야지 그 숨도 쉬고 그러지. 아이고. 여기도 다 쳐야죠. 여기도 뭐 잔뜩 꽉 찼죠? 네, 안 봐도 뭐 그냥 뭐 보나마나. 또 다른 집에 대한 아들의 이야기. 그곳에 대해 묻는 제작진에게 답답함부터 토로하는데요. 또 어느 자식이 이렇게 사는 걸 좋아하겠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말을 다 안 듣잖아요. 다 채워준데도 그냥 시원하게 대답도 안 하고. 형 집은 누구 집이에요? 임대 아파트. 전에는 옆 동에서 사셨던 거예요? 그래도 살았었죠. 지금 누가 살 사람 없죠, 지금. 아버지도 안 계시지. 사람 살 저기도 안 되고. 아들이 얘기한 또 다른 집은 영세민 아파트였습니다. 약 25년 전 이사를 왔다는 할머니. 입구에 들어서자 고물부터 눈에 띕니다. 누가 봐도 할머니 집임을 알 수 있는데요. 옆집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할머니 잘 안 오시는데? 가끔 오시는데? 맨날 저희도 여기다 이제 버리려고 냅두고 있으면은 할머니 맨날 가져가시고 이러거든요. 자던가 바퀴벌레가 막 위에 떨어질 때도 있고. 잘알아요? 네, 위에 막 천장 같은 데도 기어다니니까 그 아무리 약을 뿌려도 그때만 뿌려도. 충격적인 건 할머니의 증상이 10년 전에도 심각했다는 건데요. 10년 전에 한번 한번 열고 창문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나가고 1년 동안 안 들어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안에 비둘기들이 서식을 해가지고 우리가 비둘기 다 쫓아내고. 아들의 걱정대로 집안은 쓰레기로 가득 차 있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아유, 오라가만히 그렇게 전화도 없고 기다렸는데. 아유, 고마워라. 동에 할머니 원래 사시던 데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 오늘 한번 가볼 수 있어요? 갈 수 있어. 거기 한번 가볼까요? 이 물병 좀 치고 갈 수 있어, 거기. 물병만 치우면 된다던 할머니를 기다리는 시간. 그렇게 6시간이 지나서야 아파트로 갈 채비를 합니다. 늦은 저녁 할머니를 따라 들어간 아파트. 할머니의 집 문을 열자 개 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들어가. 잠시 망설이던 할머니.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폐지와 고물, 살림이 뒤엉켜 있는 집안. 무엇보다 위생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할머니 여기 벌레가 엄청 많네. 바퀴벌레가 엄청 많아요. 여기서는 진짜 못 사시겠네. 바퀴벌레가 엄청 많아. 약을 뿌려도 안 돼. 이게 뭐예요? 그게 약이? 이게 바퀴벌레. 안 되겠네. 안 죽어요? 안 죽어? 할머니 어디서 주무세요? 그러면? 거기서 사는 거죠. 이제 지금은 내가 앉으니까 개 놔둬서 그렇지. 할머니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일단 원인 파악이 시급했는데요. 할머니가 쓰레기에 파묻혀 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장 강박증의 원인은 이 정서적인 욕구를 충족하지 못했을 때 가치가 없고 획득하기 쉬운 그 소유물들에 집착을 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정서적 불안정성을 이제 회복하기 위한 어떤 행동 문제 하나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 상당한 수준의 정서적 불안을 갖고 계실 가능성이 높죠. 가족들의 냉대나 그 큰 비난, 그 정서적 고립감을 경험했을 수 있고, 그리고 이웃들의 비난과 지적,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이 불안한 정서적 문제가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안한 정서적 문제로 인해 저장 강박증이란 마음의 병을 얻은 할머니. 제작진은 조심스레 가족 중에서도 남편에 대해 물었는데요. 할머니는 대답 대신 2장의 사진을 내밉니다. 이게 할아버지예요? 네. 2년 전 중풍으로 먼저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군인이었어. 이북 사람이야. 6.25 참전용사. 20살에 시집을 보낸 거야. 이 이북 사람한테. 할머니의 결혼 생활은 어땠을까요? 이 할아버지는 냉정해요. 만날 여자나 얻어가지고 살고 가라고 때리고 문 걸어놓고 두들겨 패드린다고. 그렇게 때려요. 옷도 빨가벗겨 놓고 두들겨 패. 그렇게 못됐어. 난 애들 때문에 사는 거예요. 폭행은 몸의 상처로 남았고 여자로서 아내로서 마음의 상처까지 남긴 남편. 하루서부터 보름이 이러는 건 주희가 먹고 15일부터 말일이 이러는 건 내가 먹고 가면은 나는 첩인 줄 알고 애를 얻고 가니까. 과거의 일들이 한으로 남아 잊고 싶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저 방 하나에서 살고 있는데 애들 데리고 나 엄마하고 불러. 다른 여자와 살던 남편이 몇 년 만에 집으로 돌아온 건데요. 중풍이 들어가지고 쫓겨난 거야. 손이 벌벌 떨어서 실차에다 태가지고 요 문간에다가 옷 다 갖다 놓고 도망갔어. 몇 번이고 아픈 할아버지를 포기하고 싶었다는 할머니. 하지만 6남매의 아버지였기에 그럴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가 외출을 서두릅니다. 손에는 커다란 쇼핑 봉투를 들고 어깨엔 2개의 가방까지 맸는데요. 처음 본 사람에게 불쑥 아픈 아들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들이 병원 생활을 35년 하고 있어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35년. 아픈 아들에 대한 이야기. 할머니에게 30년간 병원 생활을 하는 아들이 있다는 것은 동네 주민 사이에서도 소문처럼 떠돌던 이야기인데요. 2시간 만에 도착한 곳 병원입니다. 어디 있어? 누나. 30년이 넘는 세월을 병원에서 보낸 아들. 쉰을 넘긴 아들이 애타게 엄마를 부릅니다. 아유, 엄마만 기다렸어. 아유, 세상에. 추워. 엄마가 옷 가져왔어. 아유. 배고프십니까? 배가 아프면 엄마 생각나? 보고 싶어요. 보고 싶으셨어요? 네. 내적 말랐죠. 때만 나오고. 아휴, 이 왼쪽을 못 써갖고. 멀쩡하던 장남이 이렇게 된 이유가 자신 때문이라는 할머니.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뿐이라고 하는데요. 27살에 사고 난 게 지금 58살이야. 32년인가? 32년 됐어요. 32년 전 할머니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길에 앉아서 조림고추를 팔고 있는데 엄마한테 오다가 그날 가장 아끼던 큰아들에게 불의의 사고가 난 겁니다. 횡단보도에서 택시가 채고 도망가가지고 일주일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경찰서를 가봤더니 병원에 의식이 없이 있는 거예요. 산소만 끼고. 이미 머리를 잘못 꺼서 4살 먹은 애 기능이라는 거예요. 뇌가 안 자란대. 미꾸라지 요즘에 잡아서 추어탕을 해 먹고 싶어. 추어탕이 먹고 싶어? 먹고 땀은 내고 싶다고 땀은 내고 싶은데. 쓰면 좋지. 80이 넘은 노모가 50이 넘은 아픈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건 간호뿐. 김점순 할머니가 제일 바라는 건데요. 얘 서울로 데리고 가서 같이 살고 싶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아빠. 응. 엄마 올게. 아들을 두고 떠나는 발걸음이 다른 날보다 무겁습니다. 집으로 가던 길, 평소엔 피해 다녔던 아들의 사고 장소를 찾았습니다. 저기서 건너오다. 식당. 저기서. 이렇게 건너오다. 그날 아들을 치고 도망간 뺑소니범을 끝내 잡지 못했습니다. 그것마저 자신 탓인 것 같다는 할머니. 여기 올 적마다 눈물 나고 속을 부죠. 여기 올 적마다. 아들의 사고 장소에 한참을 서 있던 할머니. 그날 밤 할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예. 할머니예요. 예. 아, 전시 할머니 때문에 속상하니까 도와주지 말아요. 예? 할머니가 속색이고 미우니까 도와주지 말라고. 그리곤 전화까지 받지 않습니다. 알아보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 할머니가 청소를 하며 모든 걸 잃게 될까 두렵다는 할머니는 망신처럼 자신에 대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거 못 쳐요. 내가 이걸 치려고 그러다가 죽는 거지. 이렇게 물건이 많은데 사업하다 망해가지고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친정의 형제들을 불러다가 내가 할망정 안 한다고 그랬어. 당황스러운 마음을 숨기고 할머니에게 시간을 들여보기로 했는데요. 며칠 후 할머니를 다시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오전에 이렇게 하시려면은 너무 치우시겠어요. 할머니와 함께 지하를 찾았습니다. 가족의 물건이 가장 많이 있다는 이곳이 할머니는 제일 걱정입니다. 여기 할머니 안에 들어갈게요. 밟아도 되나? 이거 여기는 고물이 아니라 네. 다 오셔. 이따가 다 하면 돼요. 하지만 이곳을 치워야 한다는 말에 할머니는 다시 한번 화를 내는데요. 할머니 이거 다 못 치우시니까 저희가 같이 치워드릴게요. 여기 좀 치우고 환기도 좀 시켜야 될 것 같아요. 한꺼번에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안 하려면은 안 한다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랑 날 잡고 하시면 되죠. 이제 하시면 되죠. 여기 이것도 그냥 갖다 할머니의 상실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다시 한번 약속을 했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상처와 아픔이 물건에 대한 집착으로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료진의 진단은 할머니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10년 동안 가족과 이웃이 받아야 했던 고통도 무시할 순 없겠죠. 그들의 바람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할머니가 좀 더 깨끗한 환경에서 지내길 바란다는 건데요. 청소를 결정한 뒤 마침내 찾아온 그날, 할머니 집엔 왠지 모를 긴장감마저 흐릅니다. 청소를 약속한 날, 많은 사람들이 할머니를 돕기 위해 모였습니다. 하지만 청소가 시작된 후부터 할머니는 말이 없습니다. 수년 동안 방치된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옛날 물건들, 할머니에게 슬쩍 말을 걸었는데요. 할머니, 여기에서 뭐 나왔는데 이게 뭐예요? 여기 돈 같은데? 돈 있지? 네, 돈. 여기 안에 동전도 있고 돈이. 응? 잘 보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통기한 지난 거 아니에요? 유통기한 지났지. 버려야 되겠네. 이리 내오면 안 된다니까요. 계단에 이리 내오려면 하지 말아요. 여기 거 지금 이쪽에 거 대배 하고요. 여기 거 그때 담아서 놔야 되는데. 아우 나 혈압 올라.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이거 물건 좀 살려고. 하지 마, 이거. 안 한다고요. 예? 꼭 안 해요. 얼른 시커하게 그거 문 닫으니까. 안 해요. 안 한다고요. 9만 원 드는데 안 해? 아유 10만 원 줘도 안 해요. 안 해요. 그냥 안 하면 그냥 다 가요. 안 해줘도 좋아요. 대비 안 해줘도 좋고. 안 돼. 할머니가 팔라는 것만 팔게. 씨르라는 것만. 할머니의 불안감이 점점 커져만 가는 상황. 이거 여기 있는 거 건들지 마라. 이쪽에 있는 거. 괜찮으세요? 할머니의 예민함에도 자원봉사자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마스크 왜 안 쓰세요? 마스크 쓰세요. 장난 아니죠? 지하에 있던 물건들이 약 3년 만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한눈에 봐도 어마어마한 양. 하지만 아직 반도 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보일러실인데요. 이것도 한 10년 남은 것 같은데. 2001, 2001년, 2009년.
아 이런 거 먹으면 이거 돌아가시는데 이거. 날짜 며칠 날짜 이게? 라면이 330원이에요 지금 이게. 아 그래? 그러면 뭐 330원 하면 이게 그러면 10몇 년 동안 있었다는 거 아니야? 서서히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는 집안. 어느 정도 청소가 된 상황임에도 주민들은 깜짝 놀랍니다. 어머, 나 텔레비에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정도는 몰랐죠. 밖에만 들어온 줄 알았지. 청소가 진행되며 할머니는 조금씩 안정이 되어가고 상의 끝에 물건을 팔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번에 달라질 수 없기에 할머니가 챙기고 싶은 물건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손보면 사용할 수 있는 것부터 재활용도 어려운 물건까지 할머니에겐 여전히 버리는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본격적으로 지하의 세단장이 시작됩니다. 할머니가 지내는 2층보다 더 나은 공간을 마련해 드리기 위해 많은 이들이 속도를 냅니다. 곰팡이가 있던 기존의 벽지를 뜯어내고 도배 작업을 시작합니다. 지하가 점차 예전의 모습을 찾아가자 기분이 좋아진 할머니. 아유, 이렇게 좋은 집을. 그러게 좋은 집을. 저 빨리. 질 좋아요 여기. 질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리저리 방을 살피던 할머니가 낮은 목소리로 제작진을 찾습니다. 어쨌든 저기 물건을 다 들여서 싸줘. 꺼내는 건 우리가 해서 분리할 테니까. 할머니에게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급하게 물건을 치운다거나 하는 등의 이 문제를 지적하고 이 직면을 시켜드렸을 경우에 굉장히 큰 거부감을 보이시고 혹은 불안이 증폭돼서 이런 행동이 강화되는 경우가 상당히 빈번합니다. 부적절하게 물건에 집착하는 행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게끔 하고 서서히 물건을 치워드릴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방법을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청소를 진행하며 진심으로 할머니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많은 이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 해답은 할머니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이웃들을 위한 방역 작업이 시작되고 방에서 쥐사체나 집게벌레가 먼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짐들을 치우고 나서 보니까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사라진 것 같고요. 혹여 짐 속에 벌레들이 있을까 하여 살충 작업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랜 시간 깨끗하지 않은 환경에서 지내온 할머니를 위해 검진을 진행했습니다. 평소 숨이 차고 빈혈이 심하고 허리 통증까지 있다는 할머니. 괜찮은가요? 혈액 검사는 큰 이상은 없고 소변도 염증이라든가 여러 이상 소견은 발견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기본적인 그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은 됩니다. 할머니는 자신이 건강해야 아픈 아들을 더 오래 돌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으로 행복하다는 말을 했는데요. 행복한 날이다. 오늘은 세상에 급하나 내려와줘서부터 엄마가 울었는데. 좋아요. 엄마 봐서 좋아요. 하나에 올라가죠.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해집니다.
할머니가 살고 있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위치한 요양병원으로 아들이 왔습니다. 아들에게서 한시도 눈을 떼지 못하는데요. 61갑이에요? 61갑입니다. 한갑이고요. 아들을 지켜보던 할머니가 길을 나섭니다. 벌써 집에 가려는 걸까요? 아들 들고 병원에 내고 왔는데 추어탕. 아들하고 둘이 먹게 많이 넣어주셔. 아, 예, 감사합니다. 미꾸라지 요즘에 잡아서 추어탕을 해 먹고 싶어. 추어탕이 먹고 싶어? 할머니는 아들이 했던 말을 잊지 않은 건데요. 추어탕을 직접 만들어주지 못해 아쉽다는 할머니. 팔순이 넘은 노모는 환갑이 다 된 아들의 입에 추어탕을 시켜 먹여줍니다. 아유, 꿀맛이다. 아유, 꿀맛이야, 꿀맛. 너무 맛있어. 꿀맛 뭐야. 너무 맛있다, 엄마. 아픈 장남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꿈. 할머니가 자주 꾸는 꿈인데요.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새우잠을 자면서도 아들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은 할머니의 몸과 마음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잠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아유, 기가 막혀. 아유, 하나님 아버지.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우세요? 좋은지. 아유, 세상에 자식도 안 보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 아유, 세상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사랑을 받아. 하나님 아버지. 누워보시겠어요? 세상에 너무 좋지. 아우나. 아우나. 아유, 이불까지. 저기 이불 많은데. 아유, 세상에. 아유, 너무나 고마워요. 노래소리가 떼지 못하는 손주 들기도 된 사람 봐도 눈물이 나고 가족이 같이 교회들 가는 거 보면 부럽고 딸이 엄마 모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부럽고 할머니가 부럽다는 그 모든 일이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잔소리 하면 안 돼요. 내가 지금 딱 하라 할게. 감사합니다.